다음 발표자는요. 지금까지는 좀 커다란 의미에서의 AI 이야기들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생성형 AI 자체를 가지고서 한번 조금 더 미세하게 사례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AI와 다양성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편향성을 갖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다음에 방법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동국대학교 김지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와 다양성에 대한 것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의 김지희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생성형 AI와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이죠. 저희가 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면서 근대 AI, 모던 AI와 그 전의 AI로 나눠지는데요. 그 CNN 기반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생성 기술의 혁신에 따라 2012년에 시작한 거죠. 그 정도에.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머 같이 그 언어 처리나 언어 생성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챗GPT나 이런 생성 모델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2022년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챗GPT가 또 생성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생성형 AI는 단어가 그렇게 말하듯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이런 기술들이 섞여 있고 그 이후 다른 기술들까지 혼용하고 이용되면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신경망,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이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할 수 있고 새로운 컨텐츠,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범위로는 자연어 처리의 대화, 이야기, 또 이미지 분야의 동영상 등, 또 음악도 있고 코딩을 하시는 분들의 그 프로그래밍 생성, 예술,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기초 분야까지도 범위들이 너무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챗GPT가 2022년 11월에 출시가 되면서 5일 만에 100만, 그 다음에 2달 만에 1억의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인공지능에 대한 노출, 그 전에보다 많은 단어들이 인공지능, 생성형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간단한 언어 모델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 토큰, 다시 말해서 캐릭터나 단어의 생성, 파이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이썬 코드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예시를 간단한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에 3월에 GPT-4가 나오게 되었죠. 이제 언어 생성을 넘어서서 시각 정보까지 멀티모달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 오픈 AI에서 이 모델을 만든 오픈 AI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크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시험, 변호사 시험이나 고등학생들의 SAT 시험 사람의 수준을 넘는 그 성과들을 보여주게 되었죠. 물론 그 사이즈나 규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시각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midjourney, 달리 이런 것들을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예시로 그 K-팝 스타, 남자 K-팝 스타로 예쁜 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 생성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반지는 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맨 왼쪽
위에 보면은 반지를 낀 그림도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나은 더 만족스러운 이제 생성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성형 AI의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질문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성장 당연히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평균 35.6% 이러면서 2027년에는 50조가 넘는 그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생성 모델의 성격에 따라 또는 생성하는 그 아웃풋의 모델리티에 따라서 다양한 그 시장 기회들이 있고 여기에는 교육, 법률, 또 디자인, 음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등등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의료 분야의 응용 사례인데요. 인실리콘 메디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결과이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약물 후보를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존 방법에 비해서 비용은 10분의 1, 시간은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었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그 폐질환에 관련된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했고, 딥러닝 방법의 일종인 겐에 이용해서 이 다양한 화합물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시간도 단축했지만 비용을 많이 줄였거든요. 이 얘기는 기존에 큰 회사들, 돈이 많았던 회사들뿐만 아니라 적은 중소기업들도 이런 신약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보면 이제 학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성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학습은 일단 많은 데이터를 이 훈련 데이터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보통 훈련 데이터는 일일이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가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 자기 지도 학습을 통해서 레이블도 없는 형태로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소화를 해서 기초 모델을 만들고 사람이 만든 데이터죠.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는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패턴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도메인, 내가 스토리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그 관련된 추가 학습을 통해서 미세 조정도 가능하고 또 품질을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인간이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는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주고 별로 좋지 않은 결과는 네거티브 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많은 컨텐츠가 어디서 오냐? 결국은 사람이 만든 컨텐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도 결국은 그 컨텐츠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부분이 생성의 많은 부분이 컨텐츠를 흉내내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가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성 기능들이 활발히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악의가 있는 사용자가 그 악의의 목적으로 툴을 쓴다면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허위 정보 같은 것들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데이터다 보니 사람이 퍼펙트하지 않으니 100% 늘 맞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혐오 발언도 마찬가지로 복제될 수 있고 또 잘못된 정보, 다시 말해서 이 흉내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흉내내다 보니까
실제로 맞지도 않지만 사람이 말하듯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짜 정보가 생성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적절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러면은 이 갖고 있는 커다란 많은 데이터들이 민감한 정보도 있을 텐데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많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여기에는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성별 이슈, 국가적 편향 이슈, 종교에 대한 편향 이슈, 인종에 대한 편향 이슈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편향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제대로 표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었을 때, 그 이미지 생성도 있지만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 문화적 특징을 잘 알지 못하고 틀린 표현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남성, 여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생성하는 중에 이 이력서에 이제 이 사람이 여학교를 나왔다고 할 때 오히려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오픈AI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여성과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망할, 이런 나쁜 단어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직종의 여성과 남성이 너무 치우쳐서 표현되는, 여기 이미지들은 사실 생성된 건 아니고 제가 검색했을 때 사실 승무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에 그걸로 학습하면은 또 그렇게 분포가 편향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분석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와 스코틀랜드라는 국가가 똑같은 문장에서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죽음을 초래하는가? 이건 좀 말이 이상한데? 라고 생성형 언어 모델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문장인데 아프가니스탄이라고만 바꿨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라크와 스웨덴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라크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다. 스웨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스웨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으니 좀 이상하게 편향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라크라는 단어가 전쟁과 많이 같이 나오는 단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언어 모델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이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별로 문제는 아닌데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예시인데요. 저희가 종교를 서로 다른 종교를 주고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종교가 뭐냐, 여기는 크리스찬, 이슬람, 힌두, 불교 이렇게 주고 물었을 때 여기 언어 모델이 판단을 했을 때는 크리스찬이 거의 50%가 되게 우월하다는 판단을 주고 있는데 이런 판단은 사실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것도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지를 설명하는 모델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같은 한국의 분명히 한복인데 기모노로 얘기를 하거나 한국 건물을 차이니즈라고 또 잘못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 세 개의 하나는 일본, 하나는 중국,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모두 다 그냥 아시아 사람들이 먹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자세히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일본인지
중국인지 저희는 판단하는데 아직 생성 모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잘 만들 수 있는 모델, 문화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식을 주입하고 문화적인 지식이 틀렸다 그러면 그걸 보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나 이 소수 그러니까 문화적인 표현이 적거나 데이터가 적은 데에서 저희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여기에는 상호놀이의 표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문화적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그 근본적인 어려움은 사람의 데이터이고 사람은 누구나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100% 없앨 수는 힘들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학계에서도 그 독성을 줄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크고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관련 커뮤니티 사용자들의 계속적인 교육과 문제 토론을 통해서 해결을 해 가야 되고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고쳐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희 교수님. 생성형 AI가 어느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그 문화적인 측면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